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양한 농업 활동을 체험해 보아요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 농업 활동의 가꾸기 단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해보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수세미를 예로 들자면은 가꾸기 단계에서 모종을 심는 방법, 그리고 물은 언제 줘야 되는지, 그리고 잎이 자라면은 지지대를 세우는 방법, 그리고 꽃이 피고 수세미가 열리면은 가위를 이용해서 열매를 수확하는 것까지 이렇게 자세한 방법들을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세미 말고 다른 작물을 기르고 싶다면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서 가꾸는 방법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심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같은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농업 활동에서 이번 시간에는 가공하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가공하기는 우리가 수확한 작물을 가지고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더 나은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가공하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예시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그 작물을 가공할지 생각해서 실천해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도 본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공하기 단계에서 주방용 수세미를 가지고 수세미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방용 수세미는 다 자란 수세미 열매를 썰어서 삶은 다음 안에 있는 씨와 껍질을 없애고 햇빛에 말리게 되면 요런 주방용 수세미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 자란 수세미 열매가 아니라 어린 수세미를 이용해서 만드는 수세미청이 있었죠. 그쵸? 수세미청은 어린 수세미 열매를 깨끗이 씻어서 알맞은 크기로 썰어준 다음 수세미와 설탕을 1대1로 섞어서 소독한 병에다가 넣고 밀봉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소독한 병에다가 넣고 밀봉을 해야 안에 곰팡이가 쓸거나 세균 때문에 못 먹는 일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3개월 후부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거나 차로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하기 두 번째 예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공하기인데요. 자, 요거는 뭘로 만드는지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교과서를 보면 알 수도 있지만 붓구미를 만드는 겁니다. 붓구미는 무슨 작물로 만들 것이냐? 바로 감자로 만들 겁니다. 감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자를 깨끗이 씻어 삶은 후 으깨어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직접 수확한 작물을 써도 괜찮겠죠? 만약에 아직 내가 감자가 덜 자라서 수확하기 이른 때야 라고 하면은 감자를 사서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확한 작물을 수확하는 기쁨과 가공했을 때 그 기쁨도 다르기 때문에 사서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으깨어준 다음에 으깬 감자가 뭉쳐질 정도로 녹말을 넣어서 반죽을 만든 후 치즈를 올려 익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으깬 감자만으로는 모양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녹말, 즉 감자 정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자 전분. 감자를 갈아서 가라앉는 그 전분을 이용해서 반죽을 만들고 안에다가 치즈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반을 접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반달 모양의 감자 볶음이가 완성이 되겠죠. 이때 불을 쓰는 요리이기 때문에 불에 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가공하기. 잼 만들기인데요. 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딸기잼이나 포도잼을 생각하지만은 토마토잼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깨끗이 씻어서 꼭지를 떼줍니다. 냄비에다가 으깬 방울토마토와 설탕을 넣고 되직해질 때까지 저으며 끓입니다. 되직해진다는 거는 농도가 굉장히 짙은, 즉 걸쭉해질 때까지 저으면서 끓여주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잼의 농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잼이 완성되면 소독한 병에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세미청도 그렇고 여기 잼도 그렇고 병을 소독해서 넣어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불을 쓰는 요리이기 때문에 불에 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시인데요. 이 토마토 말랭이 만들기입니다. 요거는 교과서에 없을 수 있어요. 그쵸? 첫 번째로 방울토마토를 반을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간단해요. 바람이 잘 불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4일에서 7일 정도 말리면은 토마토 말랭이가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토마토 말랭이를 올리브유에다가 재워 놓으면은 이탈리아에서 되게 자주 먹는 토마토 말랭이가 됩니다. 선드라이드 토마토라고 하죠.
이렇게 만들어서 파스타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무궁무진한 가공하는 제품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스스로 과제는 내가 수확한 작물을 혹시 아직 수확하지 못했다면, 덜 자랐다면 사서도 괜찮아요. 수확한 작물을 가공해서 사진을 찍어서 패들릿에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패들릿이 무엇이냐면은 전국의 홈페이지 한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올리면은 전국의 학생들이 볼 수 있고 그 학생들도 자유롭게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패들릿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패들릿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QR코드나 아니면 링크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링크는 더보기란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는 이 설명이 끝나면 보여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홈페이지 나오죠.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여기 있던 플러스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2번 하면 됩니다. 제목은 토마토 말랭이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도 적어줍니다. 쫀득 새콤하니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보면은 업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이걸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찾아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패들릿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패들릿을 올리겠죠. 그럼 여기에 하트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댓글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악성 댓글은 절대로 달면 안 되겠죠. 그쵸?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이 패들릿의 색깔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점 3개 있는 버튼에 들어가게 되면 펼쳐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패들릿을 올리게 되면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패들릿으로 들어갈 수 있는 QR코드를 알려줄게요. 자, 여기를 사진을 찍어서 들어가시면은 QR코드로 접속을 해서 패들릿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링크는 더보기란에다가 쌤이 올려줄게요. 이 링크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공한 제품을 패들릿에 올리는 것이 과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패들릿에서 봅시다.